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하고 코롱생명과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안 보셔도 되는 영상입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넘기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포롱 티슈진, 큐리언트, 신라젠이 10월 달에 거래 재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코롱 티슈진이 이제 가장 나중에 이제 되는데, 이거에 이제 코롱 생명과학하고 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런지 매우 이제 주요 깊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개선 기간을 받았고요. 지난 심의 의결에 이어 이번에도 거래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요구했던 사항을 대부분 이제 마쳤다. 예,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가져왔다. 그다음에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거래 종지 후 상장 실질 대상이 됐는데 이미 자격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큐리언트가 이미 H팜을 흡수 합병해서 의약품 유통사업 부분을 신설,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성분 논란으로 상장 적합성, 국내 소송 중에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금 확보했고요. 임상 재개했고, 삼상을 투약 중이고, 임상 자금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이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1,070억 정도 이제 전환 사채랑 유상 증자 통해서 이제 조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10월 25일 안에 기지미를 개최해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날짜가 아마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이 날짜에 이제 기지미 결과가 나올 거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12일, 그 다음에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10일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 생산 사유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개별적 요건에 따른 시장위원회 개최 등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심사위원회하고 시장위원회 것까지도, 그러니까 기심이랑 시장위 것까지 두 개를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요거를 이제 같은 날에 할지 아니면 또 조금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참석하는 분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가지고 할런지 그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건의 상장 폐지 여부 심의 의결 모두 거래 재개 결정이 나야지 거래 재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역대급 어떻게 될런지 그동안 존버했던 결과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가 언제 나오는지는 이제 10월 25일 정도면 대충 윤곽이 잡힐 거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뭐 기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큐리언트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큐리언트가 거래 재개가 되고 신라젠의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코롱 티슈진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요 코롱 티슈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코오롱 생명과 그 다음에 코오롱까지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요게 세 개 종목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M2N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잘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빠지고 있어요. 아까 1시간 전만 해도 이제 플러스였는데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제 뭐 장 막판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런지 지금 좀 약간 고민 중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30분 봉상으로 1800포인트 정도를 깨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제 들어주는, 이렇게 들어줘서 밑꼬리가 달리는 형태가 되면은 조금 내일 시장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얘가 빠지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빠졌다고 하더라도
요런 흐름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스닥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최고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던 기간이 25일이고요. 여기서부터 빠져가지고 얘 내려온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구간이 약간 오버슈팅, 그러니까 기간상으로 보면 조금 더 빠지는 구간인데 여기가 요렇게 21일 정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 25일을 잡고요. 여기까지가 저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 날짜부터 9월 21일부터 약 한 20일 정도 요렇게 20일 정도를 여기 모양을 좀 만들어주면서 이 저점 1565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줘야지 이쪽하고 반대편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흔들어 제껴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5일선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선 잡고 나야지 이제 61선 정도까지 반등. 그러니까 한 12,000포인트 정도까지 뭐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점 깨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푸틴을 좀 끌어내려야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미친놈이 만약에 핵을 쐈다, 그럼 진짜로 미국이 핵을 대응하느냐, 진짜 핵을 대응하면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걱정하면은 이게 답이 없거든요 지금.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고요,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만약 그런 사태가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다 뭐 전 세계가 아마 주식시장이 거래 정지가 되지 않을까, 혼돈의 카오스가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진짜 상식적이라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이런 모습을 이쪽 편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맞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최고점이잖아요. 16,000포인트가 최고점인데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으면 결국에는 이런 라인 정도, 여기 구름대 상단 라인 정도까지가 이제 기술적 목표치로 이제 보일 수 있겠고,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가 이걸 탁 뚫어주면서 가는 흐름이 가장 이제 좋은데, 이게 진짜 갈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예. 여기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원바닥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바닥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번 반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진바닥에 들어가는 건데, 이 진바닥을 만약에 실패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이 좀 카오스 상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고요. 만약에 지금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엄청난 위기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50년 가까이, 한 60년, 뭐 1980년대 70년대라고 하니까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어떤 디플레이션, 그때 있었던 디플레이션 혹은 그때 있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폴 버커가 20%까지 금리를 인상했던 그 시절과 비견되는 위험이라면 아직도 떨어져야 되는 구간이 많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여기 리만 때처럼 월봉상으로 MACD가 영선 밑으로 하회하고 다시 크로스하는 상황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도 영선 위에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반등할 때는 현금 마련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막바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쌍봉 만들고 뭐 떨어진, 이거는 지금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점을 깰 텐데, 저점 깨기 전에 어느 정도 얘가 힘을 발휘해 주느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아이폰이 지금 중국에서 역대급의 어떤 뭐 좋은 실적이 나와주는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판매 대수가 좀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좀 어려운 흐름이 좀 나스닥으로 볼 땐 좀
되지 않겠느냐. S&P 500 같은 경우가 지금 저점 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만 본다 그러면은 아직 조금 룸이 남아 있기는 한데 S&P 500 보면은 그렇죠. 다우는 이미 먼저 깼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는 그러니까 좋은 흐름을 예상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뭐 우리나라 시장이 됐든 미국 시장이 됐든 좀 반등하면 매도해서 현금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714포인트 최저점 라인이죠. 여기를 지금 깨고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오늘 이제 밑꼬리단 양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 막판 정도에 한 1% 가까이 오른 거 이제 반영하면서 이제 튕겨 올라갔거든요. 양봉 나왔다라는 건 무조건 좋은 거고요. 내일 미국 시장이 보합이나 조금 상승해서 끝난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럼 714포인트, 714포인트를 얘가 돌파를 해주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14포인트를 가서 힘이 정말 강해서 막바로 뚫어주면 좋겠지만 내려오는 5일선 또 저항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단 714포인트 라인 정도, 뭐 710포인트에서 714포인트 라인에서는 뭐 100주 가지고 있다면 한 줄에도 좀 줄이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구분져서 뭐 이렇게 몇 줄을 줄여라 뭐 이런 얘기는 못 해드리겠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마이너스 정도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현금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할 때마다 이제 계속 현금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 라인, 여기 라인을 돌파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라인을 돌파할 때 현금 마련했던 것을 다시 매수해서 강세 마인드로 또 바꿔서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시황상 이게 지금 강세 마인드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가계부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이룸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진행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롱 생명과학을 이제 볼 텐데요. 코롱 생명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안 나오겠네요. 지금은 이게 매매 내역 조회가 매매 내역 조회가 안 나옵니다. 매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일단 안 나오는데 예전 거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이죠.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와가지고 지금 잠깐 반등한 거고 61선 지지를 받은 형국입니다. 이게 안 나오니까 뭐 굳이 이걸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롱 티슈진이 무조건 거래 재개가 된다 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저점을 잘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라올 때마다 37,700원짜리 37,700원짜리부터 매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또 여기서 또 매도하고 이 구간에서 거의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쪽 라인에서는 좀 매도를 본격적으로 한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매매 내역을 이제 볼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37,950원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라인이죠. 여기 요런 라인 38,900원 라인 정도. 그 다음에 이쪽 라인 37,000원 라인 정도. 뭐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8,900원 밑으로 900원 밑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37,950원 밑으로 내려오는 형국이 나온다면은 코롱 생명과학을 좀 매수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움직일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을 다 매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코오롱을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오롱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왜냐면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23,850원을 깨는 라인부터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23,850원, 23,300원, 22,350원, 26,000원까지 열어두고 이제 보는 건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빠지면 거래 재개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매수는 하고 싶고 손이 막 나가려는 걸 지금 막 시장이 어려워, 시장이 어려워, 시장이 어려워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속으로 되뇌이면서 좀 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6만 원 밑으로 58,200원 밑으로만 매수를 한다면 저는 무조건 58,200원 밑으로 매수를 한다면 무조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간은 저는 6년 정도 보고 있는데 뭐 단기간에 뭐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58,200원 아래로 사면은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가 아무리 못 가더라도 58,200원짜리는 한번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도 못 찍었던 자리인데 여기를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사태 터지고 나서 처음 있었던 2019년 4월 15일 날 있었던 요 윗꼬리 자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번은 지켜 올려줄 수 있다. 1년 안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도 솔직히 고민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마디 가격은 38,900원, 37,950원, 37,000원, 35,5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요 라인 정도에서는 저는 지금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18일 정도 남았어요.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얘가 18일 동안 해야 될 일을 해줘야 됩니다. 뭐 가령 21선과 60일선 사이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결과가 나올 때쯤 슬금슬금 올라서 쌍바닥을 완성한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고 43,600원짜리를 갭으로 돌파하고 뿅 가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43,600원짜리,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만들었던 8월 중순경에 만들었던 요 저항 라인을 여기서 요렇게 만들면서 요 기간을 한 18일 정도 보내는 거죠. 18일 정도 보내고 이 쌍바닥을 완성하는 자리의 고점을 넘긴 상황에서 거래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43,600원을 갭으로 튕겨서 넘어가야지, 여기를 넘어가야지 이쪽 편에 45,700원짜리의 저항 하나만 남고, 여기 이쪽 라인의 저항 하나만 남고 나머지 저항이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항이죠. 45,700원짜리. 그리고 여기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간다 그러면 58,200원 뭐 좀 더 58,000 뭐 6만 원 정도까지도 뭐 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이슈가 나올랑말랑 하고 있고, 다행히 시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M2N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이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과 큐리언트가 어떻게 움직이나, 거래 재개가 돼서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제 매도하는 물량 맞아가지고 쫙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 거래 재개되는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티슈진도 쫓아가지 말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이 정도 시작 하락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된다,
되는 거였다 그러면 점상 뭐 그다음 뭐 이렇게까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된다 그러면 쫙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종목에 이제 목숨 걸었다기보다는 확증 편향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런지를 이제 계속 예측을 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흘러갈런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거래 재개가 된다 그러면 지금 34,45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쪽 라인에서 만들었던 이 저점 라인이죠. 32,250원짜리.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시초가가 16,020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시초가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 가게 되면은 바로 2만원 구간인데요. 바로 상한가, 점 상한가 가는 거죠.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고민이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남아있는 동안 코롱생명과학이 됐던, 코오롱이 됐던 요 두 가지를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25,150원, 23,850원, 23,300원, 22,350원, 26,000원.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38,900원, 37,950원, 37,000원, 35,500원. 35,500원을 설마 깨지는 않겠죠?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깬다 그러면 이 정도 라인, 34,200원 라인 정도까지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깊게 빠지는 거여서, 이런 식의 큰 폭의 하락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된다.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과연 나오겠느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뭐 시장하고 별개로 가는 종목인 것도 맞는데, 진짜 별개로 갈런지 안 갈런지는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시장이 뭐 조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몇 단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많이 올라가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5만원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죠. 58,200원 라인 정도까지 아마 붙어보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얘가 이제 점한가 맞았던 자리를 좀 생각한다면 뭐 이런 자리 정도 되겠죠. 75,200원 자리인데, 얘가 직접적으로 지금 티슈진이 상장하는, 그러니까 거래 재개되는 거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직접적으로 막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코오롱 티슈진이 당사자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장중 실방을 좀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매수 자리를 잘 찾고 매수를 잘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조지표 상으로 이제 어디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을런지 관련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별거 없지만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쯔남 K였습니다.